하늘과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 항공우주산업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이른바 고부가 가치 첨단 산업. 2010년 6월 27일 발사된 해양 기상관측용 인공위성 천리안.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 7번째로 독자 기상위성 확보국이 되는데요. 고도 35,800km 상공. 하루 24시간 한반도와 주변 바다를 감시하는데 매일 180여 장의 기상과 해양 위성 사진을 보내며 20여 개국 30억 아시아인들에게 위성 영상을 제공하는 한반도 최초 기상관측 인공위성. 그리고 이 천리안 위성과 밤낮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 1989년 설립된 항공우주연구원. 바로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 인공위성 관제원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공위성 관제원 김박렬입니다. 항공, 위성, 발사체 등의 항공우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항공우주연구원. 그렇다면 여기서 인공위성 관제원은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인공위성 관제원은 인공위성의 전체적인 상태를 모니터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위성의 궤도나 상태 등의 문제가 있는지 관찰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해결하고 복구하는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2003년 초기 설계 단계부터 국내 기술진이 참여해 프랑스 아스트리움사와 공동 개발한 천리안. 지금까지 거둬들인 경제 효과만 해도 무려 4,560억 원이나 된다는데요. 천리안은 어떤 임무를 띠고 있을까요? 천리안은 대한민국 최초의 정지궤도 위성인데요. 크게 3가지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구름 이동과 대기 상태를 상시 감시하는 기상 관측 임무가 있고요. 다음으로 한반도 주변의 바다를 모니터링하는 해양 관측 임무가 있습니다. 끝으로 인터넷과 초고속 방송 중계를 담당하는 우주통신 임무를 가지고 있는 위성입니다. 인공위성의 태생이 복잡하고 하는 일이 많은 만큼 인공위성을 움직이는 인공위성 관제원들의 업무도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한 분씩 만나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비행역학 담당자. 안녕하세요. 비행역학 담당자 김영준입니다. 주 임무는 위성이 제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지 감시하고 원래 위치를 벗어나면 궤도 수정 계획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가 얼마나 남았는지, 하루에 얼마나 사용했는지 매일 기록하고 확인하는 것도 FDS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위성이 해야 할 일을 정리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MPS라고 불리는 임무계획 담당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리안 위성의 임무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주홍수입니다. 저희는 위성의 운영 스케줄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운영 스케줄 안에는 탑재된 카메라의 관측 계획이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지만 궤도 조정에 필요한 시간과 그 외 위성의 전자장비들을 점검하는 시간 스케줄을 작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이 처리한 임무는 영상으로 도달하는데 그 영상을 분석하는 이 사람. 안녕하세요. 위성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권은주입니다. 위성에서 보내오는 비트 신호는 실시간 전처리 과정을 통해 영상 처리가 되는데요. 그 과정을 운영하고 만들어진 영상 자료를 기상청이나 해양과학기술원 등에 전송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시간 운영 담당자. 위성이 수행할 운영 스케줄을 위성으로 송신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리안 위성 실시간 운영 담당을 맡고 있는 엄용현입니다. 네, 저희는 24시간 천리안 위성과 계속 교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성이 보내오는 텔레메트리, 즉 위성의 상태 데이터인데요. 이 신호를 해석하여 위성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MPS 담당자로부터 받은 1일 운영 스케줄을 위성으로 송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의 상징. 인공위성과의 원활한 교신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이것. 바로 하늘을 향해 얼굴을 내밀고 있는 안테나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테나 및 RF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최기환입니다.
저는 안테나를 비롯해 인공위성과의 통신을 위한 무선 통신 장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성과 지상을 이어주는 접촉점인 안테나가 항상 원활히 가동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안테나 및 RF 시스템 담당자들의 역할. 365일 3인 1조로 주 야간 교대 근무를 하며 바쁘게 움직이는 인공위성 관제원들. 세분화되어 있는 팀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팀장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인공위성을 관제하는 일에는 많은 파트에서 사람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제가 하는 일은 그 사람들을 총괄하고 관리 감독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혹시나 유사시에 그런 어떤 어려운 문제에 닥쳤을 경우에 결정을 내려주고 그 일을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매일 오후 5시 30분 인공위성 관제팀 전원이 모여 하루 일정을 점검하고 위성 운영에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는 회의를 끝으로 관제센터의 주간 업무 종료. 그렇다면 인공위성 관제원이 되기 위해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인공위성 관제원이 되기 위한 일반적인 어떤 정형화된 경로는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제 경우처럼 인공위성을 연구하는 연구원으로 시작을 했다가 인공위성을 관제하는 관제원이 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인공 관련된 학과, 말하자면 전기공학이나 전자공학, 통신 쪽을 전공한 다음에 인공위성 운용 전문 회사에 지원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KT나 또 군위성 또는 SK텔레콤처럼 일부 민간 기업에서 비정기적으로 인공위성 관제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계나 컴퓨터에 소질이 있다면 인공위성 관제원이 되는데 기본 자질을 갖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외에 필요한 자질과 소양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자동차 등의 그런 물체와 다르게 인공위성이라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텔레메트리라는 유일한 그 소통 체계를 통해서 인공위성의 내부를 제어하고 또 인공위성의 내부를 판단해야 되는 만큼 무엇보다 상상력이 풍부하고 어떤 유추하는 능력이 풍부한 사람이면 이 일에 더욱 적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첨단 우주과학의 집합체인 인공위성을 제어하는 사람들. 인공위성 관제원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인공위성 분야는 어떤 특정 전공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사실 저희 분야는 천문학부터 물리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 통신, 영상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소질을 살려서 다양한 파트에서 인공위성 관제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내외로 우리나라 첫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나로호 발사가 성공할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번째로 우주클럽에 가입, 우주개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할 인공위성 관제원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인공위성 관제원이 되기 위해서는 4년제 학사학위 이상이 필요한데요. 관련 전공으로는 우주공학, 천문학, 천체역학, 물리학 등이 있습니다. 전공자라면 한국우주항공연구원과 과학기술원의 인공위성 연구센터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인공위성 관제원에게 특별히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격증은 없지만 전자나 통신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니까요. 미리 취득해두는 것이 좋겠죠. 우주 개발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미래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주요 산업인데요. 우주의 무한한 공간만큼 그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우주의 넓은 공간에서 여러분의 꿈과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며 미래 우주 산업의 차세대 주인공이 되보는 건 어떨까요?